저 5페이지 제일 처음에 부채인데요. 부채는 솔직히 이론 시험 문제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아니세요. 일단 부채 나오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유동하고 뭐요? 비유동. 그 다음에 유동부채에서는 유동성 무슨 부채 있었죠? 장기부채. 그래서 얘는 비유동 부채가 유동부채가 될 때. 그 다음에 우리 비유동 부채에서 외운 게 사채 발행, 사채 상각이 있었죠. 그래서 사채 발행하면은 액면 이자율 기준이고요.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작으면 할인 발행이었죠. 그 다음에 사채 상각하는데 무슨 법 쓴다고요? 유효 이자율법. 그 다음에 상가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사채 발행, 사채 상각 됐고, 저거 퇴직연금이 있었죠. 응. 확정 급여형하고 확정 무슨 형이요? 기여형. 그래서 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 기여형은 퇴직급여.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보실 게 됐고. 응. 거기 보시면 그냥 요거는 그냥 하나 넣어놨어요. 문제 보시면은 유동부채하고 뭐요? 비유동부채.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런 거 나오면 눈으로 풀지 마시고 뭘로 푸시라고요? 컨트롤 F 이용해서 꼭 푸세요. 안 그러면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개별원가. 그래서 우리 요거는 잘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개별원가 계산은 비싼 거, 종합은요 저렴한 거, 싼 거. 그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다음에 소품종 무슨 생산이요?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하고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품.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종합원가 계산에 비하여 정확하죠? 그 다음에 개별은 하나씩 하니까 단순해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 다음에 경제적이에요, 비경제적이에요? 비경제적입니다. 왜냐하면 몇 개씩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은 하나씩.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한 번에 하는 게 편해요? 여러 번 하는 게 편해요? 한 번에 하는 게 편하잖아요. 그 한 번에 하는 게 종합원가 계산이고 나누어서 하는 게 무슨 원가 계산이에요? 개별 원가 계산. 그다음에 3번 그다음에 2번 보시면 석유화학업, 제지업, 시멘트 제조업, 식품가공업 등과 같이 표준화된 작업 공정 나왔죠. 공정 나오면 무슨 원가 계산이요? 종합 원가 계산.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3번. 정상개별 원가 계산의 원가 계산의 방법에 의하여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할 경우 예정 배부액인데 요거는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기준은 항상 누구라고요? 실제.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예정 배부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배부는 무슨 배부요? 예정 배부. 요렇게 놓고 보면 정답은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누구라고요? 실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종합원가 관련 문제 보시면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번 개별 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맞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동종 제품 대량 생산하는 업종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2번 개별 원가는 작업별 맞고 종합은 공정 맞죠? 그 다음에 3번 제조 지령서 요게 제조 지시서예요. 지령이.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공정 맞고 완성품 한산량 나오면 뭐라고요? 종합이죠. 그런 것도 좀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보시면 정답은 1번이죠. 동종의 유사 제품 무슨 생산이요? 대량 생산.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 다음에 6번. 보조부문비 관련 문제인데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있죠. 그래서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단계는 배부 순서 정하고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 절충 단계.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보시면은요. 1번 보조부문비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 중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네, 직접이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2번 다음 중 부문비 배분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계는 일부만 고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아예 고려 안 하면 직접, 전부 고려하면은 뭐예요? 상호. 그 다음에 절충은 상호예요, 단계예요? 단계죠. 정답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안 나왔으면 하는데 3번 문제.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수선으로 보여드릴게요. 뭘로 보여드린다고요? 수선.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걸로 해보세요. 관리로. 일단 거기 3번 보시면 다음은 보조부문 원가에 관한 자료이다. 보조부문의 제조간접비를 다른 보조부문에는 배부하지 않고 제조부문에만 직접 배부할 경우 수선부문에서 조립부문으로 배부될 제조간접비는 얼마인가? 그래서 보시면은요. 제조간접비 지금 물어본 게 수선 물어봤죠. 저는 수선으로 보여드릴게요. 수선이 지금 8만원 있어요. 얼마 있어요? 8만원. 그 다음에 이거는 직접 배부법이에요. 왜냐면 거기 두 번째 줄에 써 있잖아요. 직접 배부하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그래서 보시면 원래는 20%, 40%, 40%죠. 근데 20%는 직접 배부법에선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직접 배부법은 여기 써 있잖아요. 보조 부문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보조는 안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0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40하고 40만 남죠. 40, 40 합치면 몇이죠? 80. 그래서 80분의 40 해서 4만원. 요게 조립. 그 다음에 8만원 곱하기 여기도 80분의 몇이요? 40. 그러면 얼마 나와요? 4만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절단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절단.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수선으로 보여드렸고요. 지금부터 2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관리로 한번 해보세요. 관리 지금 얼마 갖고 있죠? 10만원. 그거를 비율에 맞춰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앞에 보십시오.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관리 부문이 얼마 있죠? 10만원. 그 다음에 곱하기 원래는 50대, 20대, 30인데 직접 배분은 보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0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하고 30이니까 합치면 몇이에요? 50분의 20. 그러면 4만원 나오죠. 요게 어디에요? 조립. 그 다음에 10만원 곱하기 50분의 몇이요? 30. 그러니까 거기가 몇이라고 나오든 직접 배분법이라고 나오면 보조는 안 나눠주는 거예요. 원래 50%면 중요한 거죠. 근데 직접이라고 나오면 보조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는 방법이 이제 직접 배분법입니다. 요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시험 문제 가끔씩 이거 나오거든요. 자주는 아니지만. 근데 단계 배분법 나오면 맞추기 힘듭니다. 근데 무슨 배분법이라도 일단 할 줄 알아야 돼요. 직접 배분법이라도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간접비 관련 문제. 우리 간접비의 뜻이 뭐죠? 우리 이거 있었죠.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하고 뭐요? 간접비. 근데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직접비는 추적이 가능하다. 간접비는 추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직접비는 혼자 쓴 거예요. 특정하게. 간접비는요,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뭐요? 공통. 요것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뭐냐면 간접비 계산하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쓰죠. 분수. 그래서 분수 쓸 때는 항상 밑에는 전체예요. 그 구하려고 하는 전체분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거기 지금 문제 보시면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제조 간접비는 혼자 썼다고요? 같이 썼다고요? 같이 쓴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거기 보시면 총 1000시간이죠. 몇 시간이에요? 1000시간. 샵 1019 하래요. 101은 500이에요? 300이에요? 500이죠. 그래서 1000분의 몇이요? 500. 그래서 답은 5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샵 1029해라 그러면 그때는 300이에요. 몇이라고요? 300. 거기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답은 써 있잖아요. 예. 그거에 맞춰서 계산식 한번 만들어 보세요. 2번. 1분 후에 바로 맞출게요.
해보세요. 2번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조간접비가 총 얼마예요? 70만원. 그래서 70만원을 나눌 건데 나누는 기준의 전체가 50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나눠주려고 하는 게 뭐죠? 예, 거기 보시면 갑제품이죠. 그래서 50만원 분의 얼마예요? 30. 그러면 얼마 나와요? 42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42만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 준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지금 보는 것들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 할 줄은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막 어려운 거는 아니잖아요. 대부분 다. 7페이지는 진짜 안 쓰는데 나올 때 된 겁니다. 우리 그때 쪽지 시험은 봤었는데요. 이거 외운 적이 있었죠. 노무비하고 그다음에 제조 경비라고 해서 전월, 성급액, 당월, 지급액, 당월, 미지급액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세무는 7월에 근로자 A에게 노무비 10만원을 현금 지급하였고 근로자 B에게는 노무비 3만원을 미지급하였다. 그래서 지금 7월 달이잖아요. 7월 달에 줬으니까 당월 지급액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로자 B에게는 안 줬잖아요. 당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지급액. 그 다음에 근로자 A에게 지급한 노무비 중 성급 노무비 당월 성급액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는 거는 대변에 쓰는 거예요.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요게 당월 성급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 세 개만 우리가 외웠잖아요. 요 세 개 뺀 나머지는 어느 변에다 쓰는 거예요? 대변에다. 그럼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이건 알아야 됩니다.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대변이 얼마 부족해요? 8만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왜 사람들이 잘 못 푸냐면 문제가 거의 없어요. 한 90개 뒤져야 한 3, 4개 정도? 그러면 많은 거 아닙니다. 끼케야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나오는 비율이.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이제 T자 문제. T자 문제는 아시겠지만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와요. 원래 잘 나와요. T자 문제는. 그래서 T자 문제 보시면 우리 제공품, 제조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 다음에 제공품 다음 뭐예요? 제품이죠. 그래서 제품은 어디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기초제품, 단기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기말제품. 그 다음에 요것만 쓸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산수예요. 그래서 500, 그 다음에 300, 그 다음에 기말제공품 얼마예요? 200, 총 얼마예요? 1000. 매출원가 얼마예요? 1200.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면 여기도 1000. 여기는 얼마예요? 200. 그래서 정답은 2번. 그래서 T자 문제 같은 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총 쓸 거냐, 재료비 쓸 거냐는 거기 지문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문에 총이 나오면 총으로 쓰시고 그거에 맞춰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보시면 1번 정상적인 원인으로 원재료에 대한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요? 감모손실.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두 가지 있습니다. 정상적하고 비정상적.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일 때는 영업 외 비용. 요 영업의 비용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재고자산 무슨 손실이요? 감모 손실.
그래서 정답은 매출 원가에 뭐 한다? 가산한다.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의사결정. 요 의사결정 나오면 일반적으로 답은 크게 두 개가 많이 나와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메모런가. 메모런가는 이미 발생한 거예요. 언제 거예요? 옛날 거. 그래서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비용은 두 가지 이상 선택사항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회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뭘 선택할 때마다 두 가지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래서 선택 방법이 있는 경우 선택 후 나머지 중에서 효익이 가장 뭐한가요? 큰 거.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 정답은 4번이에요. 왜냐면 거기 보시면 4번에 가장 뭐한 거라고 써놨어요? 작은 거라고 써놨어요. 근데 작은 게 아니고 뭐한 거라고요? 큰 거.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관련 문제인데 일단 우리 부가가치세 외워야 될 게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간접세 맞고 직접세 아니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 맞고 개별 소비세 아니고 전단계 세액공제법 맞고 전단계 거래공제법 아니고 소비지국 과세원칙 맞고 생산지국 과세원칙 아니고 그리고 제가 왜 초반에 암기 했는지 조금은 이해되시죠? 이게 자격증 시험인지라 이해를 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요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데 앞으로 바뀔 거라고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몇천 년 걸리지 않을까? 예, 우리나라에선 힘들어요. 외국이라면 또 몰라도.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미 수료증이 좋아요, 자격증이 좋아요? 우리나라는 자격증이 좋은 걸로 아예 머릿속에 뼛속 깊이 이렇게 박혀 있기 때문에 외국은 자격증보다 수료증을 더 쳐주는 곳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격증 시험 관련돼서는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요거 특징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웠었던 게 과세거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재화의 공급, 용액의 공급, 재화의 수입.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물납. 그 다음에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무슨 양도요? 포괄양도. 그 다음에 간주 공급 네 가지 있었죠.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뭐요? 잔존제어. 그리고 우리가 공부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공부하기 싫어도 앞으로 계속 공부해요. 인생 공부라든가 뭐든지 다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봤으면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이 보여요. 하다 보면. 그러면 다음번에 했을 때는 이렇게 또 다른 것도 써보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게 발견되잖아요. 예. 근데 왜 로또는 해도 새로운 게 안 보일까요? 예. 희한해요, 참. 로또를 지금 몇십 년 동안 하는데 4등 한 번 돼본 적이 없어요. 5등만 몇 번 해봤어요. 그래갖고 이놈의 팔자는 일만할 팔자인지 남들은 4등도 해보고 3등도 해봤대는데 그 다음에 간주공급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은근 시험 문제 잘 나오죠. 필요적 무슨 사항이요? 기재사항.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및 성명. 여기서 말하는 성명은 사장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 그 다음에 보실 게 저거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그래서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 지급 지연으로 인한 뭐야? 연체이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요거는 간접이에요. 그 다음에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용기회수 보증금. 종업원 뭐야? 봉사료.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불공이 있었죠. 그래서 접대비 업무하고 관련 없는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몇 cc야? 1000cc 이하 제외, 경차 제외. 그리고 몇 인승까지라고요? 8인승.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비용 토지 더하기 뭐요? 세금 계산서. 되셨죠? 그 다음에 이거 있었죠. 간이과세자 누구만 된다고요? 개인만. 그 다음에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 8,000.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은 요 분들 중에서 공급 대가가 얼마가 안 되는 분들만요 4,800만원 미만은 영수증 발행할 수 있고 4,800 넘는 사람들은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원이 안 되면 납부 뭐요? 면제. 왜냐면 이 4,800이 이익이 아니에요. 이익이면 월 400만원 정도씩 갖고 가니까 나쁘지 않은데 여기에서 말하는 4,800만원은 매출액이에요. 그것도 세금을 포함한 거. 그러면 1년에 4,800 팔면은 솔직히 회사 다니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뉴스 보다 보면은 아니면 TV 보다 보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무슨 얘기예요? 사업하느니 장사하느니 뭐가 낫다고? 예,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게 낫다고. 근데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도 주변에서 몇 번 봤는데 사업하시던 분들 100명 중에 직원으로 들어가면 10%도 못 남아요. 왜냐면 그 전까지 내가 대장이었잖아요. 근데 회사 들어가면 대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거 적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내가 어느 파트에 있었느냐, 뭐를 했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게 좀 나누어져요. 그래서 밑에 있었던 사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잖아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아직 위에 공기를 못 먹어봤으니까. 근데 윗공기 마셨던 분들은 밑에 공기 마시라 그러면 못해요. 왜냐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사장님 하면은 어렵긴 하지만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장님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거 잘 외우고 계세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출 공제 관련된 거 있었죠. 요것도 누구만이요? 개인만. 몇 프로요? 1.3%. 그 다음에 얼마 한도라고요? 1,000만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또 있었는데 신용카드하고 예정 고지납부. 요것도 누구만이에요? 개인. 그 다음에 얼마 미만이면은요 30만원 미만이면 뭐 발행 안 한다? 고지서 발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요거 금액도 좀 잘 봐두시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문제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거 매출 할인 및 애누리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2번. 그 다음에 2번은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건데 이런 거 나오면 포함하지 않는 거 찾는 게 빠릅니다. 네. 그리고 시험 문제에 은근 이것도 잘 나와요. 뭐도 잘 나오냐면 다음 중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공제 가능한 걸 찾지 마시고 뭘 찾으세요? 불공을 찾으세요. 그게 더 빨라요. 그 다음에 거기 3번 문제 푸시기 전에 하나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우리 그 사업자 등록증 신청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라고요? 20일 이내. 그 다음에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뭐하다? 가능하다. 요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마지막 문제가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거든요. 세금계산서는 몇 매 발행이에요? 2매 발행이에요. 그래서 공급하는 자 거, 공급받는 자 거.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은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공급일 다음날. 그래서 공급 시기 다음날까지 공급 시기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외는 다음 달 며칠까지요? 10일까지. 그 다음에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합니다. 요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발행일 무슨 날까지? 다음 날까지. 그래서 요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것도 간혹가다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가가치세 범위가 좁아요, 넓어요? 넓어요. 근데 거기에서 무려 몇 개 나와요? 3개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는 난이도에 따라서 다 맞출 수도 있지만 다 틀릴 수도 있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시험 보는데 썩 좋은 파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마지막 거 보시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교부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도 가능하고 보름에 한 번씩도 가능하고 가능은 한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달 며칠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10까지는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10.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리고 거기 마지막에 적어놨는데 전자세금계산서의 국세청 전송일은 발행일 무슨 날이요? 다음 날까지.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론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실기 볼 건데 실기 조금만 보고 20분 되면 좀 쉴게요. 그래서 실기는 총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요? 6가지. 그래서 문제 1번은 무조건 기초정보관리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무조건 일반전표.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무조건 메인매출전표. 문제 4번은 무조건 수정문제. 문제 5번은 결산. 문제 6번은 뭐요? 조회.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딴 건 먼저 해도 되는데 얘는 꼭 마지막에 하세요. 왜냐면 이 앞에 거가 이게 이 앞에 4개가 총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관련된 거잖아요. 주가. 근데 솔직히 얘는 상관없고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기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게 바뀌면 결산도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면 얘는 몇 월 며칠 날 하니까 12월 31일 날. 그래서 되도록이시면 결산은 가장 마지막에 하십시오. 얘는 먼저 해도 돼요. 얘도 먼저 해도 돼요. 나머지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 꼭 결산만 언제 하세요? 끝날 때쯤에 마지막 쪽에. 그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대부분 변동되는 게 없거든요. 이거 먼저 해도 대부분 없는데 간혹가다 하나씩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산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어때요? 안전합니다. 한 100번 푼다라고 치면 한 2, 30문제는 여기에 연관성이 생겨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요건 마지막에 하시고 그 다음에 수동 결산은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동은 내가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 들어있는 데이터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바뀌면 정답도 바뀌어요. 그래서 자동 결산 때문에 마지막에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이제 문제 1번은 기초정보 관리인데 크게 얘네들이 나와요. 회사 등록,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 그 다음에 저거 뭐냐 계정 과목 및 그 다음에 적요 변경,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연결 재무제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처별 뭐요? 초기 2월. 여기에서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는데 요즘 추세는 요 거래처 등록하고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 아니고 요렇게 3개를 좀 많이 내더라고요. 아니면은 얘 빼고 거래처 등록이 나올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과거에는 이거 많이 냈었어요. 회사 등록. 그래서 여기 보면은 회사 등록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거 바꾸는 거. 어렵진 않아요. 여기 들어가서 틀렸다라고 하는 거 뭐만 하면 되죠? 바꾸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가 넣어놓은 건 연결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순서 중요하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못 틀렸을 때만 기말. 그 다음에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요거 순서 꼭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은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 2번인가 3번 했었는데 여기 환경등록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에서 매출하고 뭐 고치는 거요? 매입 고치는 거. 요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매출이 뭐라고 되어 있죠?
상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무슨 회사라고요? 시험 볼 때? 제조회사예요. 그러면 요거 뭘로 고치세요? 제품 매출로 고치는 거예요. 만약에 고치라고 나오면, 그러니까 지문에 매출하고 매입을 수정해라. 그러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등록이요? 환경 등록 오셔서 여기 매출을 제품 매출로 바꾸시고, 지금 매입이 상품으로 되어 있죠. 요거 뭘로 고쳐요? 예, 제품 아니에요. 원재료예요. 뭐라고요? 원재료. 왜 제품이 아니냐면 매입이라는 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재료를 사요, 제품을 사요? 재료를 사죠. 재료를 사서 완성된 게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매입일 때는 제품이 아니고 뭐라고요? 원재료예요.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오면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틀립니다. 왜냐면 이거 자주 안 나와요. 그래서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한 2번인가 3번밖에 안 해봤어요. 왜냐면 문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체킹하려고 설명드린 겁니다. 나머지 건드린 건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거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 거래처 등록이나 계정 과목 요거 넣으실 때 주의사항은 하나입니다. 오타. 그래서 요것도 오타 조심하시고. 예, 왜냐면 우리 이거 요 우측에 넣는 거잖아요. 오타 나면 무조건 틀리니까.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화하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하나 있죠. 뭐 기억해야 되죠? F2 요거 기억하셔서 또 여기에다 치고 또 입력이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 예, 한 번 꼬이면 합격하기 힘듭니다. 시험 자체가. 왜냐면 빨리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선 꼭 뭐 기억하세요? F2.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11시 반에 일반 전표부터 볼게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